이게 홍보물인가요? 네? 지금 홍보물인가요? 네. 네. 18대 대선은 뭐야 이거? 언권 편파이고 막장 선거다. 예. 수개표 정당하다. 예,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 달라고 하십니다. 이거 죄송해요. 전 방송을 해야 돼서 이렇게 지금 홍보물을 예, 왔다 갔다 하고 받아가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티켓 등장했습니다. 방송차 앞에 우리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자유발언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발언을 여기도 이것도 뭐 갖고 오셨네요. 아, 여기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 박근혜 당선인장님 흑개표 하셨습니까? 발언해 주시는 걸로 홍보물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곳에 나오셔서 발언을 준비하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신데요. 커다란 용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언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분위기를 조금 띄워보는 의미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분위기를 좀 띄워보는 의미에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돌아다닐게요. 우리 애기들도 안 있습니다. 촛불에 경이롭게 승리 이야기 나왔네요. 예쁘다. 우리 애기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잘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버릇없이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또 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마포구를 용감으로 사는 서울시민 한서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개표가 원칙이다. 수개표하라. 네, 조금 더 큰 함성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개표가 원칙이다. 수개표하라. 이렇게 지금 홍보하시고 계십니다. 요 뒤로 가시면 답장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세요? 여긴 개인이 오신 건가요? 대답이 없네. 여긴 개인이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여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개인이 오신 건가요? 대답이 없어. 그래도 법은 오른다. 대한민국 분명 없이 지지하라. 다르다. 쌍용분들 계시고요. 한진분들 있으시고요. 대한민국 turnuva 지지율이 바뀌었다. 요 뒤로 다 답장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turnuva 법은 오른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박근혜를 다르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주세님 사가세요. 네, 여기 홍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안 돼 보이는데요. 아마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예, 이곳에 대한문 광장이 벌써 가득 찼습니다. 예, 던킨 도너스 앞에 계시는 분들, 제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어서 몇 분 계신지 다 압니다. 앞쪽으로 오십시오. 네, 다음 혹시 또 자유발언 신청하신 분 계십니까? 예, 오십시오. 예, 오세요.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예. 지금 어떤 그 종이를 저한테 지금 한 장 전달해 주고 가셨는데요. 이거 조금 이따 진행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양해를 구했더니 지금 당장 하라고 저한테 엄포를 넣으셨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특히
널리 전파시켜야 되겠지요? 전파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이곳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고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하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핸드폰 꺼내주세요. 핸드폰 꺼내주세요. 핸드폰 꺼내셔서 인터넷을 접속해 주시는데 네이버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가 어떻게 됐지요? 네이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구구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지요? 자,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뭐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뭡니까? 주니엘. 예, 외워주세요. 네이버 검색어 1위 주니엘. 2위는 뭐지요? 2위 뭐지요? 고두림. 고드름? 고두림. 림! 림. 뭐가 이런 게 왜 떠는 거지? 고두림. 고도림? 예, 고도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1위, 2위 다 확인하셨죠?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 꼭꼭 해주십시오. 3위는 무엇입니까? 3위! 음악 중심. 음악 중심? 예, 이 세 단어 외우셨죠? 예, 그러면 각자 트위터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에 접속하셔서 글쓰기, 트윗하기에서 요 세 단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어 1위, 2위, 3위에 오른 이 세 단어를 내 트윗으로 접속하셔서 이 세 단어를 기록하시고 가로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개표, 이렇게 문구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개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트윗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날리셨나요? 예, 다시 한번요. 네이버 검색어 1위, 2위, 3위의 단어를 기억하셔서 요 세 개의 단어를 내 트위터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접속을 하셔서 그곳에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세 개의 단어를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지는데요. 음향 좀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창에 입력을 하신 후에 요 세 개의 단어를 가로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수개표, 이렇게 문구를 작성하신 후에 전송키던가요? 요것을 알려주시면 내가 글 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수개표의 중요성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 분들께서 네이버 검색어 1위, 2위, 3위 내용을 검색하시는 분들께서 그 내용을 검색하시다가 수개표가 동시에 검색창에 오르기 때문에 수개표의 중요성을 아시게 된다는 이런 이벤트를 제안하신 겁니다. 다 한 번씩 하셨죠? 하셨습니까? 예, 제안해주신 우리 시민분께 커다란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새 또 자유발언 신청하신 분 계시네요. 예,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열기, 가슴속 분노를 표출하는 구호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자개표기 부여! 수개표 실시하라! 전자개표기 무효다! 수개표 실시하라!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예, 지정해 주시는 분, 예, 우리, 예, 지정해 주신 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님, 아까 오신가 제가 확인했는데요. 다음 순서로 우리 신상철 대표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시민분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그냥 맞을 수 없습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70년대 소속 있는 홍광선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 과정을 다 아시고 이렇게 애국심의 충정으로서 모여주신 진심으로 반갑고 반갑습니다. 우리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움직이는 동력체계는 막강합니다. 이렇게 동지로서 이렇게 만난 것은 우리 35억 분의 1로 만나는데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우연이 인연이 되고 인연이 필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분명히 법적으로 전자개표는 부정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개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독재 다시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차일필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을 훔쳐가지고 엔조이로서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빠지게 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마음이 안정되게끔 KBS, MBC, SBS 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 빨간색으로 온 화면을 도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능적으로 이렇게 얄팍하게 가진 수법을 써서 방송국 국장들, 이 낙하산 방송국 사장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 2년 가까이 지켜와 봤어요. 변함이 없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갈 협박도 쳐봤는데 시정이 안 돼요. 지금도 그건 계속 진행형입니다. 전부 심지어 앵커들 넥타이까지 빨간색으로 일자를 하고 그리고 개그 콘서트에 그 네 가지 그거 뭐 있죠? 그 모든 거기에 나온 분들도 연예인들조차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와가지고 일자라는 표시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불법 중에 불법이고 심지어 지금은 박근혜 서강대학교 동문들조차 1700명 가까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수개표해야 된다. 전자개표는 불법이다. 확실하게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은 진실련 들어와 보세요. 다음 치시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에 나왔고요.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이 보시면은 정말 한심해요. 오늘자 신문이에요. 박근혜 최측근 최외출의 이상한 요구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1년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고 전부 다 앞뒤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전부 다 문재인 후보가 승리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방송 3사에 제가 양쪽으로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TV를 MBC, KBS, SBS는 1.6% 박근혜가 이긴 걸로 나와 있었지만 YTN은 1.2%에서 2.5% 이 문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다고요. 그 시간에 6시에 그리고 그때 이긴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YTN이 생긴 이래로 예측 조사해가지고 한 번도 틀린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틀린 역사가 없어요. 이런 일이 기정사실인데 완전히 전자개표 조작을 해가지고 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거거든요. 수개표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투표함 봉인한 걸 분명히 건드렸을 거예요. 여권 측에서 분명히 건드렸을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보안 감시를 해야 돼요. 그게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합을 하고 뭉쳐가지고 민주주의가 정말 정의롭게 되살아날 수 있는 아주 이거 하늘이 주신 결의의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면은 앞으로 5년이 문제가 아니라 50년 완전히 후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박지원 의원님도 김정길 전 의원님도 최준영 의원님도 전부 우리 일에 동참하셨어요. 이거 그저께 나온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100배로 도모를 하셔서 완전히 민주주의가 자리 잡힐 수 있는 조화의 찬스로 삼읍시다. 여러분, 동지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세요. 예, 고맙습니다. 요거는 좀 사다리를 좀 치워주세요. 사다리가 좀 위험합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뒤편으로 계속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모이고 계십니다. 앞쪽에 계신 분들 조금 자리를 좁히셔서 앞쪽으로 조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오셔서 뒤에 늦게 도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함께 합류하실 수 있도록 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조금씩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구원만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구원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의혹 국정조사 연합입니다. 청문회 실시하라!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의혹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 예, 다음 발언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만요. 예, 신상철 대표님, 제가 신상철 대표님,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님 아까 오신 것 같았는데, 예, 잠시 기다리는 동안 예, 다른 분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시죠. 예, 아니요, 이 사다리 좀 치워주세요. 사다리 위험해서 저걸로 이용해서 올라오실 수 있게. 예, 아니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아, 이분은 또 하나도 안 떨리신다고 하네요. 그럼 박수 쳐드리지 말을까요? 아, 그래도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박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윗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요즘엔 조금 트윗상 쉬고 있는 지하의 함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시발단을 동원해서 불법 선거 사무실을 동원하고 불법 사무실을 움직였습니다. 부정선거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의 모든 오류 과정, 그리고 많은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에 조종되고 있는 언론들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지금 우리보다도 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 있어야 할 마당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누구 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곳에서 집회가 있지만 내일은 2시부터 3시부터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오늘보다
어쩌면 내일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시계표, 재검표가 필요 없나 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선에서 져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에 대해 금배지만 달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세과정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동네만 해도 새누리당 유세차는 시끄럽게 비음을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민주당의 유세차는 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부정선거가 1차 폐인이고 2차 폐인은 민주당 각각 개인 의원들의 복지부동 자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민주당에 표를 줬던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민주당을 참정권이 있는 이상 지속적으로 찍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동안 민주당 그만둘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부정선거로 심판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심판받아야지만 새누리당도 심판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오후 3시 민주당 사업 영등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도 나와 있을지 모르는 국정원 찌라시들,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얼간이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 양심을 팔고 불법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선거를 묵인한 경찰과 수사기관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정의 증거가 있다면 숨어서 부끄러움 속에서 살지 말고 당당히 양심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양심 선언 하나하나가 이 땅의 정의와 상식을 되살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거 파헤치고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이상했던 것이 뭐냐면 46명의 해군 장병이 한 사람도 헤엄쳐서 나온 사람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해군은 밥만 먹고 헤엄치고 물 새는 거, 물 때우고 구멍 난 거 막는 게 거의 모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46명의 해군 장병 중에 살아난 사람이 헤엄쳐서 탈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 이상하다.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분, 다른 데는 몰라도 화장실에서 4명인가 5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화장실에 물차기 시작하면 거기서 머물고 싶은 마음 나겠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거는 뭐냐, 폭파가 아니라 반토막 나기 전에 물이 침수가 심각해서 격실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왔구나라고 추론한 겁니다. 제가 배를 타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항해를 전공을 했고 선박을 전공을 했고 또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글로 표현을 하고, 배가 올라오면 밑바닥에 침수를 유발시킨 사건의 99%가 좌초입니다. 99%가. 만약에 배가 올라왔을 때 밑바닥에 쭉 긁힌 게 있으면 100% 작추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음모론이다 그렇게 해서 또 고소고발하고 그랬는데요. 배가 올라올 때 보셨죠? 그 밑에 보면 쭉쭉 긁힌 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배 밑바닥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초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 옆에 지나가는 차들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가. 저 차들이 나온 지가 2년 3년 돼도 저렇게 깨끗합니다. 이 선박이 사고가 나기 6개월 이전에 수리를 2번 합니다. 배 밑바닥 페인트 새로 칠해요. 그럼 저 차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밑이 긁혀 있는데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의 배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면서 천안함 사건이 지금 17번째 재판을 하고 다음 주에 18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파고 들어갈 때 개인분들이 갖고 계신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은 어느 정도 작용할까? 저는 직관이라는 게 한 10%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 직관이 있으면 이렇게 모이시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뒤에서 딴소리 하는 거고. 그러면 사건을 파헤치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은 20%밖에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박을 안다, 항해를 안다, 조선을 안다 하는 것 아무리 모아봤자 20% 정도밖에는 역할을 못합니다. 경험이나 체험이. 나머지 70%가 뭐냐면요, 열정과 노력입니다. 그 열정과 노력이 이 사건을 파고 들어가고 우리 집단지성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계속 글을 같이 보고 공유하고 하는 그것이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천안함 하다가 당신이 지금 또 왜 부정선거냐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천안함 하나만 잘 알아 그런 분도 계시고, 오히려 이 부정선거 이슈에 내가 나서는 것이 천안함 사건을 더 이야기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고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부정선거 사건은 천안함 사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안함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거기서 발생한 진실은 꼭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언젠가는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밝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즉 침묵하는 조건으로 돈 받은 사람들 돈 떨어질 때 되고, 그죠? 천안함 조작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진급할 때 그거를 지켜보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양심선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고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 밑빠진 고기에다가 물 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대선을 겪으면서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엊그저께는 없었느냐? 저는 그걸 몸으로 실제 보고 겪었습니다. 2007년도 뭐 반타작 났으니까 큰 기대를 못했지만 그 경쟁이 안 되는 정도의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가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매일 공문을 보내와요. 매일 하루에 20개, 30개.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글을 쓴 내용도 삭제하라는 거예요. 왜 삭제하느냐? 이명박한테 불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정동영한테 불리한 글도 삭제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매일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들이 없으면 게시판이 텅 비는데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의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계속 보내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니들은 보내라, 나는 안 지운다 하고 버텼더니 MB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고소당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징역 구형받고 벌금 600만원 선고받아서 이번 대선도 선거 못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당한 상태예요. 선관위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양승태. 현재 대법원장이에요. 아직까지도 대법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MB한테 줄을 확실하게 섰지요. 그 당시에 변협회장이셨던 박재선 변협회장님께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야, 양승태 저 사람 곧 대법원장 되겠는데?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능환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 꿈꿀지도 모르겠죠.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고 나고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었을 때,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수 후보가 졌죠. 구청장 선거에서는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서울시장에서 졌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민주당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밤 12시까지는 이겼죠. 12시 넘어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시 이후로.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서울시 개표할 때 서울은 굉장히 늦게 개표를 시작했죠.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서초 3구는 개표를 늦게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시작을 하니까 개표를 미뤄요. 10시 반, 11시까지도 개표를 안 합니다. 서초 3구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반부터 개표를 시작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압승한 줄 알고 바로 이 근처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언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남 3구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전화를 했더니 참관인이 사라졌어요. 참관인이. 서초 3구에 참관인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아까는 떴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강남 3구의 구청장을 지지하는 참관인들이 자기 구청장 떨어지니까 포기하고 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한명숙 표라도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이미 여론조사로 투표하기 전부터 15%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전부 세뇌당한 상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50대 35, 55대 40 이렇게 차이가 크게 지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참관인들은 당연히 질 줄 알고 구청장 떨어지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회유당했거나 압박당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과는 209만 표 오세훈이 206만 몇천 표를 받은 한명숙 후보한테 2만 6천 표 져서 결국 서울시장을 뺏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다음날 인사드리러 갔어요. 한 총리님한테 위로드리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한명숙 총리 캠프에 제가 자주 갔었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캠프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천안함 막 조사 끝나고 제가 언론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조작하고 왜곡한다고 쓰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전화 와서 협박을 하는데 사람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특히나 기관에서 전화 오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그리 가니까 기다려 하고 끊어버려요. 그럼 또 노트북 싸가지고 그냥 한명숙 총리 캠프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냥 하룻밤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캠프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서 그분들은 제가 선거 도와주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하러 갔는데 한명숙 총리님이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신 대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관인이 사라졌어. 참관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노회찬 후보가 14만 표 받았기 때문에 노회찬 당신이 후보를 사퇴했더라면 한명숙 총리가 당선될 거라는 욕 많이 먹었잖아요. 노회찬 후보 사퇴했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참관인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삼으려고 제가 글을 쓰려고 준비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안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랬음에도 했어야 합니다. 결과는. 왜냐? 맞죠?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지만 참관인이 없더라도 공정선거를 해야 되려면 선관위의 의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남 3구에 대한 재검표를 했어야만 합니다.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랬더라면 작년 4월 11일 같은 또다시의 부정선거가 없었지요. 4월 11일 어땠습니까? 강남에 55개 박스 중에 28개가 열렸거나 뜯겼거나 찢겼거나 봉인이 안 되었거나 자물쇠가 뜯겨나갔지 않습니까? 강남만 알고 계시죠? 강남 갑을, 서초 갑을, 구로, 부평 저희가 확인한 것만 다 박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5명의 참관인들이 투표가 끝나고 개표소로 가려고 하니까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막습니다. 아이 우리 경찰하고 선관위 직원이 가는데 뭐하러 따라오십니까? 돌아가세요 그래요. 55명 중에 54명 돌아갔습니다. 개표소에 박스가 도착을 했는데 도장이 없어요. 도장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참관인이 하루 종일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다가 겨우 일어서서 도장 하나 찍어야 돈을 받아 수령하고 집에 갑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도장은. 근데 개표소에 도장이 없다는 말은 박스가 바뀌었다는 거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지난 4월 11일 총선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당시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었던 정운현 편집국장하고 제가 강남 구룡마을까지 가서 취재를 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글을 올리고 부정선거 밝히라고 파업 올리고 난리를 쳤는데도 이번 대선 앞도 똑같이 겪는 겁니다. 대선 앞두고 저희는 사이트에다가 대문짝만한 파업을 올려서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에 대비하라라는 것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총선 이후에 민주당 전화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선거 책임지냐고, 누가 참관인들 교육 책임자냐고 계속 뺑뺑이 돌려서 지쳐서 제가 지쳐버렸어요.
책임져도 못해 서로 떠미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미친 짓을 해야 이번 대선을 준비하겠거니 했는데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는요, 돈 나와라 뚝딱 하면 하는 요술램프입니다. 정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투표지를 세알리는 것과 그 옆에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로 제어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용수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세히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계속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 그 의미는 10년 동안 계속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참여정부 때는 그거 제대로 못 써먹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쓸 필요도 없었거니와 한나라당에서는 부정선거 했을 줄로 알고 재검표 요청을 했죠.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죠. 못 썼던 겁니다. 못 쓴 게 아니라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겠죠. 순해서 또는 착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내겠습니까? 시간도 빠르고, 그죠? 그런 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복잡하고 힘든 구조로 만든 것은 그만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참관인이 아무리 써도 소용없는 구조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다가 뒤쪽으로 흘러가는 거를 어떻게 그걸 제한할 수가 없어요. 저도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프로그램 해봤는데, 수개표로 100장을 막 세알린다고 생각해 보시고 1분 동안 100장을 세알리는 기계가 6초 동안 센싱, 읽을 수 있는 기능을 6초간 정지하는 것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가 홈표가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시고, 기계가 스캐닝을 해서 빨간 도장 찍었는 거를 구분하는 것은 기계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홈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정입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거를, 문재인의 빨간 도장이 명백하게 찍힌 것이 박근혜 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기계는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조 집회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조 집회기 보면은 얼마나 예민하게 그 복잡한 거를 다 추려냅니까? 그게 기계인데, 아니 빨간 도장이 그것도 애매하게 찍혔거나 희미하게 찍혔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명확하게 찍힌 게 다른 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기계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가치가 없고 그 기계를 납품한 사람을 구속시켜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존재하는 메커니즘은 뭐냐? 1분 동안 10분의 1, 10%, 6초 동안 센싱하는 기능을 잠시 정지하고 또 54초 하고 6초 정지하면 계속 10%의 에러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죠. 저 뒤로 흘러갈수록 사람이 체크할 때 A 쪽은 무시하고 B 쪽만 체크해내서 홈표 들어왔네, 다시 넘겨주면 10%가 그대로 차이 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실, 이게 이번 대선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프로그래머가 저한테 조작을 맡겼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개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표하는 투표하는 곳에서, 수개표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가장 확실하고 주민들 축제처럼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할 때 밑에 삼각형 찢어서 갖다가 넣었을 때 번호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표할 때는 번호가 없지요. 왜 번호가 없는지 압니까? 비밀이 유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지고 있는 인명부 순서대로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눠지는 종이를 받을 때 있는 번호가 누가 몇 번을 받는지 선관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찢어서 놓고 한쪽 남아있는 곳에도 번호가 동일하게 있다면 내가 그 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이의신청하면서 내가 찍었던 번호 다시 확인해보자라고 하면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삼각 종아리에는 번호가 있지만 정작 기표지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2장, 3장, 4장, 5장 넣어도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양쪽 다 번호가 있었다면 몇 장씩 할 수가 없겠지요. 번호를 확인하면 되니까 없애버렸습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서울시를 밤 10시 넘어서 개표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래서 전국 개표 23.6%에 서울 개표 6.7%밖에 안 됐는데 당선 유력 붙이고 앉아 있습니다. 방송 3사, KBS 사장 고려대, SBS 사장 고려대 신받다, MBC 사장 고려대, KBS, MBC, 전부 MB 후배로 채워놓고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비난을 해도 김재철 사장 계속 유임시키고 얼마 전에 KBS 사장 바꾼 사람이 자기 후배예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은 참 순진하고 아니면 바보죠. 바보예요. 대선 패배해서 우리는 멘붕에 빠지고 전장터에는 팔다리 끊어져서 신음하는 사람이 진리한데 자기들은 적장하고 해외 여행을 나가요? 맞아요. 말이 됩니까?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최재성, 홍영표, 안규백, 민옥철, 정신 차려라. 총선에서 보자. 주말 잘 쉬어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 왜 안 나서시는가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가 내 손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뭐 돈 들어가면 우리 촛불들이 모아주면 되죠. 또 한 가지는 그분 성품 중에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패배했노라고 승복을 했는데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그분 머릿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모아준 표는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아준 표는 우리의 복지, 교육, 건강, 환경, 우리 모든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결정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의 압박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밑빠진 독을 확인이라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89.9%를 떨어뜨리는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해체하라 그래야지 왜 각성하라 그러시냐고 또 네, 우리 말씀도 계시네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결단을 내려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수개표를 힘들이지 않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당선 무효 소송 제기하라! 민주당은 즉각 당선 무효 소송 제기하라! 민주당은 즉각 당선 무효 소송 제기하라! 예, 다음 발표자분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여성분들 발언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특히 투표 현장에서 혹은 개표 현장에서 부정 의혹을 목격하신 분들의 폭로 발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투표 현장이나 개표 현장에서 부정의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얼른 오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제가 지금 올라오시는 분은 제가 조금 아는 분입니다. 제가 아까 그 발언을 했을 때 조금 파급력이 센 이런 분들이 좀 이제는 좀 우리와 함께 힘을 보태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처음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또 오늘 유인물도 가지고 나오시고 또 저렇게 깃발도 세운
정말 정의로운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하라, 수개표하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장 처음 먼저 깃발을 드신 우리 민생연대 우리 활동가분께 커다랗고 또 뜨겁게 함성과 함께 박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뵙고, 저희 시민단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권연대 정책실원입니다. 김준성입니다. 네,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시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압적이고 불순한 태도입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받고 있는 중선관위가 헌법 위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선관위는 의혹이 있으면 밝히면 됩니다. 정확하게 투개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히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전국 252개 투개표와 이 집계 결과를 시간대별로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의혹이 많이 일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관한 출처와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의혹이 일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재자 투표입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 의혹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바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번 대선에서 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전혀 대선 개입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정원 여직원이 3달 동안 99개의 댓글만 달았다. 그러면 하루에 1개 단 거 아니냐. 이거는 일상적인 의사표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원 여직원은 거의 3달 동안 하루에 11시간 동안 인터넷에 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000페이지 이상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회한 게시글 페이지 수만 해도 31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 여직원이 40시간 동안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그죠? 심지어 오죽하면 연말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문 잠그면 된다고 이런 이 농담까지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불구하고 99개의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국정원에서는 이거를 여직원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정원이 이 여직원을 동행할 때, 수사에 동행할 때 국정원 직원이 항상 에스코트해서 동행하고 그리고 끝나면 데리고 갑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국정원의 법률팀과 위기관리팀이 이 여직원의 진술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선 당일날 MBC에서는 김정남을 해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김정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수원 OBS에서 한 진보단체의 활동가를 국정원이 계속 미행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가 얼마나 막장선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요구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구원만 더 외쳐보도록 하죠. 전자개표기 무효다! 수개표하라! 전자개표기 무효다! 수개표하라! 예, 다음 발언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한영수 선관위 전노조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려주신 전도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영수입니다. 저도 12월 19일 날 강남 개표장에서 개표 참관을 했습니다. 제가 개표 참관하면서 수자가 개표하지 않아서 선관위 개표 메뉴를 달래서 지적하면서 수자가 개표하라고 해서 그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내부에 마이크로 멘트를 해서 수자각 개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자각 개표를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 수자각 개표를 계속 종용하니까 개표 사무원들이 저한테 저항을 했습니다. 저 참관인이 들어와서 개표 사무원을 엄청나게 힘든데 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표장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타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왜 제가 이 말을 안 하면은 앞으로 선거무효 소송이 있으면은 개표장에 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정인으로 신청하여 전부 다 확인할 겁니다. 왜냐? 강남 개표장에서 선관위 직원들도 참관에 대한 개표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개표에 대해서. 수개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자개표로부터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한 장 한 장 보면서 두 번, 세 번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것이 수개표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수자각 개표를 합니다. 줄여서 수개표.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지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용어라든가 규정을 모르면은 또 지고 맙니다. 그것이 제일 저 걱정입니다. 저 한영수는 사실은 증거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놓지 않고 이런 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시행한 내부 공문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왜 10년 동안 이 부정선거가 안 터졌겠어요? 이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부정선거를 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을 본 결과 한 명이 부정선거를 하고 그 부정선거를 한 사람을 행동을
10년 동안 그대로 한 것입니다. 겁나지요? 세상을,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 임자순입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장소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적법 절차가 뭡니까? 공직선거법의 절차를 위반하면은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지요. 그거는 2차 문제입니다. 2차 문제. 절차가 위반되면은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그 증거 자료를 한용수는 이미 다 수집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개를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알고 자신있게 하셔야 합니다. 자신 없이 눈에 힘이 빠져가지고 성단이 직원 앞에서 검찰, 경찰 앞에서 눈에 힘 빠지는 행동할 거야. 이 장소에 나오지 마세요.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제발 다음 카페, 우리 선거 모임, 단체 모임 카페를 잘 보세요. 그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자료. 그것을 머리에 넣어가지고 이웃에 멀리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면은 민주당 당원도 나와야 되고 새누리당 당원도 나와야 됩니다. 왜냐? 헌법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입니다. 헌법 질서가 무너지면은 보수든 진보든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나와서 걸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당당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누리당 관련된 사람들한테 너희도 나와서 같이 해야 된다. 왜냐? 헌법 질서가 무너졌다. 이거를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불을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제 딴 농담도 그만하시고 입이 아프도록 이 지시를 전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들한테 왜 알려야 되는 것이냐?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고 간략하게 한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고 투쟁하면은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고 목표가 왜곡됩니다. 아시겠지요? 아까 수개표, 여기 수개표입니다. 수개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선거소송을 하여 법원에 투표지 재검증 신청을 수검표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을 다 해두었습니다. 반드시 선거소송을 해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제발 제 앞에 이제 수검표해달라 하지 마세요. 선거소송을 걸어놨으니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신청이 들어갑니다. 보존신청. 보존신청은 뭡니까? 투표지, 제일 중요한 투표지, 전자개표기 파일, 그 다음 남은 투표지, 아까 삼각형 투표번호 1년 번호지, 그 다음에 선관위 중앙서부로 보낸 서부의 파일, 방송사로 보낸 파일, 줄 잡아가지고 5, 6개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선거소송 참가인 신청하시려면은 저한테 교육을 받고 그 현장에서 열심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 방금 재검증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신청서 내용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1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2차 원경인단 또 신고를 합니다. 1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대법원을 애워살 것입니다. 대법원을 애워산다 해서 대법원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그 현장에서 초코파이 2개씩 가져와서 초코파이 2개를 먹으면서 인간띠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이 입을 막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와서 취재를 하여 외신을 보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수준 높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석하시겠지요? 그날 500명 이상은 와야 되니까 우리 다음 카페 선거 소송인단 모임 그날에 신고하는 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섹터에 하겠다, 1번에 하겠다, 5번에 하겠다, 10번에 하겠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그 시간 내에 그 장소에 서서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시면 안 됩니다. 말없이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웃으면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16일 그 대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초코파이를 들고 인간띠기 한 500여 분 정도 오시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뭐 트위터나 카페에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님 몇 시입니까? 4시요? 예, 4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리를 조금씩 좀 당겨서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후 2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후 2시랍니다. 예, 오후 대법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입니다. 예, 서초역, 전철역 서초역이랍니다. 오후 2시에 예, 대법원으로 준비물은 초코파이 2개. 예,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당선 부여소송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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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즉각 당선 부여소송을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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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발언하실 분, 예, 올라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시민 김도일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선거부여! 부정선거! 선거부여! 아까 어떤 시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피켓 여기다 버리지 말고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놓아주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 하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러운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 위에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닭살 원흉 전두환과 흑돌만이들 5060 부기영화 대물림 할 때 집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위에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진일과 친미로 다시 하겠습니다. 진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다리를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연병 국민들의 피눈물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삼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의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가 참 재밌어요. 아니요,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내려가세요. 예, 순서가 있어요. 내려가세요. 아니요, 순서 저기 다 줄 서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죠. 예, 내려가십시오. 예, 내려가세요. 예, 내려가세요. 예, 그래서 지금 명단이 올라온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흐름이 조금 분위기를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불러보겠습니다. 닥치고 수개표! 닥치고 수개표! 닥치고 수개표! 예, 다음 시민분 신청하신 명단이 있어서요. 제가 성함을 불러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익 선생님, 어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까 하도 먼저 나오신 분들께서 영양가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서 내 실력 가지고서는 뭐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게 1939년에 4월 29일자 조선일보 사설 봉축천장절이 나와 있길래 요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939년 4월 29일자 조선일보 사설 봉축천장절 내용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온갖 꽃이 화창한 계절에 다시 한번 천황태하의 생일을 맞아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경축하지 않고는 되지 못할 것이다. 성상태하께서 옥체가 건강하시다니 실로 황공하고 경화할 뿐이다. 매년 이 반가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백성들은 천황태하의 한없는 은혜와 드넓은 어지심에 새로운 감격이 깊어짐을 깨닫는다. 뿐만 아니라 충과 의를 다하여 일념으로 천황태하와 일본 제국에 보답한다는 결심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조선일보 발행 월간지, 지금 월간 조선의 뿌리, 지금 월간 조선의 뿌리 조광이라는 잡지에 1941년 2월호에 실린 거요. 내 손으로 지은 쌀을 내 마음대로 소비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제라면 내 손으로 지은 쌀, 내 자본으로 만든 물건을 모두 들어 나라에 바치고, 이때 나라는 일본요. 그 처분을 바라는 것이 신체제요, 총력운동이요, 또 신전을 다하는 소위이기도 하다. 신전은 천황태하에 대한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1944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의 63.8%, 100가만 하면은 63가마하고 8마를 일본이 몽땅 가져갔어요. 우리가 농사진 것을. 그리고 우리는 나무뿌리나 콩깻묵을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주위에 있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나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콩깻
뗏목이 두께가 한 20cm는 됐다고 그래요. 20cm 되고, 그 폭은 말이요. 한 1m 정도, 직경은. 그 정도 되는 거였다고 그러는데, 그 곰팡이가 들고, 흙이 많이 섞여가지고서, 물에 불어가지고서, 조랭이를 일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배급을 많이 받으려고, 서로 다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잠깐. 네. 말씀 다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발언, 예, 잘 들었고요. 예, 발언을 신청해주신 분이 저한테 지금 들어온 것만 이렇게 주르륵 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분들 순서대로 진행을 예정한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오후 3시에 민주당사 점령의 날로 선포하면서 내일 또 대규모 집중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 못 드리는 분들께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내일 오후 3시에 민주당사 앞에 많이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잠시 전에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편집장님께서 제게 좀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어젠가 여러분 서초 개표장 상황 많이 보셨지요? 많이 보셨지요? 예, 오늘 또 무언가 또 터뜨리시겠다고 합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오늘 또 특정 발표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오늘 저녁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대 많이 됩니다. 예, 구호 한번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개표가 원칙이다. 수개표하라. 수개표가 원칙이다. 수개표하라. 수개표 즉각 실시하여 개표장에 실현하라. 수개표 즉각 실시하여 개표장에 실현하라.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홍광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발언 신청하신 홍광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홍광선 선생님 안 계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학 선생님,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용학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자유발언을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조금 방송차 근처에서 이 무대차 근처에서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광선 선생님, 김용학 선생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 또 인터넷으로 현장을 생중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난 일주일 내내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 현장도 예, 전국으로 전 세계로 생중계해 주셨던 1인 미디어 한 분께서 또 발언을 해 주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꼬라지가 말은 아니지만 제 미모를 보지 마시고 제 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5년간 명박이와 싸우느라고 폭삭 늙어버렸고요. 앞으로 5년을 싸울 생각에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남을에서 우리 한영수 선생님을 만나서 그 당시에 전자개표기 나쁘다는 것만 알았다면 대선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서 저도 이제야 이해를 한 이게 전자개표기인데요. 여러분들 전자개표기가 전산인가요? 아닌가요? 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기 계신 분들은 대법원과 그 선관위에서는 투표 불리기라고 명칭만 살짝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한 다음에 수개표를 한다고 우리한테 세뇌를 시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전산이냐 아니냐 갖고 싸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 선거법 178조, 공직선거법 178조 사망. 오늘은 트위터 보니까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트위터도 대선 전에 정지를 먹어가지고 알리려고 남의 트위터 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저를 안 도와주는 이 나라가 아쉽기만 한데 그거는 이제 저기 둘째고, 여러분 선거법 공직선거법 178조 제3항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선거의 원칙은 수개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개표가 원칙이다. 투표 불리기 전자개표는 보조수단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되느냐 이거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178조 사망 꼭 얘기하세요. 사망까지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사망에 수개표가 원칙이고 투표 불리기는 보조수단이다라고 나왔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다가 요새 막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듯이 똑같이 51.6 48%가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일 먹혀 들어가는 게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8시에 당선 유력이 되고 그리고 9시에 결과가 나와서 게임 아웃이 돼버릴 수 있느냐. 그럼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박근혜표 4개가 나온 거 그건 진짜 릴레이 부정 투표입니다. 누군가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 아까 참관인 얘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일렬 번호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선관위에서 그 각 선관위 쪽으로 그 선거 용지 있죠. 선거 용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구 해서 어떻게든 조작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릴레이 부정투표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동에서 나왔던 부정투표 그거 유튜브에 올라오신 거 보셨죠? 그게 그겁니다. 마구마구 용지를 만들어서 누군가는 집어서 들어간 거죠. 집어서 들어가고 하나인 것처럼 접어가지고 쏙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관위에서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짜잘한 거를 떠나서 제가 지금 포인트 얘기한 거 남들한테 얘기를 할 때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투표는 보조수단이다. 이걸 꼭 얘기하시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저쪽에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길거리 가시는 분들이 수개표가 원칙인데 니네 왜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린 게임 아웃이고 이기는 겁니다.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너무 잘 알아들으니까 쫄지 마시고 부정선거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내일 3시인가? 내일 3시 민주통합당 앞에서 많이 모이셔서 내가 이걸 안 했네. 이거 당선 무효 소송 꼭 이루어서 어떻게든 압박을 가해서 당선 무효 소송 들어가면 선거 무효 소송도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아주실 수 있죠? 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시 이 진행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을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계신데 중간에 발언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간에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떼를 쓰셔도 제가 그렇게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미리 신청하셨다가 발언을 다른 분으로 교체하시는 거 요것도 제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올라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올라오시지 않으면 그 다음 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발언 신청을 하셨고
하셨고요. 아직도 지금 줄 길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너무 장시간 동안 서 계시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집회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발언 신청하셨어도 발언을 못하게 되신 분들께서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내일 대신에 내일 민주당사 앞에서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앞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신청하신 분들 만약에 발언 못하시고 그냥 가시게 됐을 때 내일 오셔서 어제 신청하고 발언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 발언을 계속 앞부분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 한 분만 제가 좀 그 신상철 대표님께서 급하게 지방을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먼저 그렇게만 배치를 해드렸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순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분, 예, 서수정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태백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 어린 딸이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어떡해. 근데 제가 봤을 때 전 서울에 오면 너무 고독해요. 태백에 있어도 너무 고독하고 벙어리 같아요. 내 말이 밖에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근데 저들이 왜 저렇게 할까요? 왜 저렇게 할까요? 한 미치방이 권력에 오늘 태백에서 올라오다가 화장실에서 봤어요. 철도 민영화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뒤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돈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건 더 뿌리가 깊은 문제예요. 이거는 정의냐 탐욕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신자유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핀란드 같은 사회복지주의로 가느냐 그런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다음 아고라에 가면 저는 숨을 쉬어요. 하지만 그 밖에 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많은가요?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우리 너무 조금이에요. 우리는 다 벙어리예요. 안심하지 마세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상대가 여기 우리나라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세계고 자본주의예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학생 몇 명이서 나치 독일 치하에서 등사기 한 대를 가지고 전 세계로 독일 전역으로 자신의 입장들을 이렇게 전송을 하고 프린트를 해서 보내는 걸 봤어요.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정의, 우리의 이성, 우리의 민주예요. 민주당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중동이 해주지 않고 진보 언론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도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플러스 코리아의 이형주 기자가 쓴 기사도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시간당 득표율이 나온 표도 있어요. 로지스틱스 함수도 있죠? 우리에게 또 프린터기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자가 돼야 돼요. 언론 보고 말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써서 우리가 복사해서 지하철에도 놓고 성당에도 놓고 교회에도 놓고 우리가 날라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제가 문재인 후보님이라는 그분을 지지하고 그의 가치를 다달리고 나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서 생각해 봤을 때요. 사람이 그럼 뭐가 먼저냐? 제가 맨날 이마트에서 물건 샀어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 하고 나서 제가 재래시장을 가봤어요. 태백은 바람이 너무너무 세요. 사람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직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부터 사람이 뭔지 좀 알아야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내가 더 1+1도 없고 90도 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제가 사람을 봤고요. 거기서 제가 사람이라는 걸 느꼈을 때 돈보다 이념보다 그 무엇보다 승리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구의 변두리가 아니라 지구의 한 가운데에서 이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사명감을 가지고요. 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저 멀리 태백, 강원도 태백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울컥 눈물도 보이시면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예,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개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개표기 무효다. 수개표 실시하라. 전자개표기 무효다. 수개표 실시하라. 민주당은 즉각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라. 예, 이 대한문 광장이 꽉 찼습니다. 이 대한문 광장이 이제 차고 멈춰야 합니다. 이 함성이 수개표를 촉구하는 우리의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함성 고맙습니다. 근데 저 어떡하죠?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예, 다음 발언 하실 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석 선생님이신가요? 예, 유희석 선생님.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에 사는 국민 유희석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이 이 추운 날씨에 이 바쁜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고 있는 이 촛불을 보니까 우리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떤 선거였습니까? 분명한 입장에서 어떤 대결이었습니까? 관권, 금권, 모든 기득권들의 욕심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양심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바로 역사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리에 서니까 2009년 5월 달에 여러분들도 500만의 국민들과 함께 공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그날부터 이 자리에 나오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을 지키려고 경찰들, 이명박 대통령의 아첨하러 경찰들과 싸웠습니다. 저만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국민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생을 바쳐온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그런 정치가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요 앞에 서 있는데 한 분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아이디만 50개를 썼답니다. 여러분 아이디 50개 쓸 수 있습니까? 다른 걸 모든 걸 차치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여권, 민권 모든 말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공무원으로서 선거 개입에 의혹을 받게 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자체가 그 사람의 자격과 이 선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는가를 알릴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양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반짝이는 이 눈빛들, 들고 계신 촛불로 상징되는 이 양심으로서 지켜지는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방금 아까 저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님이나 성관이 한영수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실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 각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입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선거 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민주당을 도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옳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양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1월 21일 임시국회 때 열리면 이 개표되는 결과를 재검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국회에서 받아들이도록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주인된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요번에 2주 동안 시당에 들어가 자원봉사자 자격이 저 나중에 청년지원 종교위원장 자리 맡아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우리가 이 같은 전자개표를 수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필리핀 대법원에서 더 이상 쓰지 마라. 너무 의혹이 많고 결과가 그리고 이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을 것 같다. 쓰지 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 전자개표에 대해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그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감을 하도록 자료를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흐지부지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결과 따지고 보면 우리가 관심을 더 안 갖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리고 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한나라당 당시 야당 후보들이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거죠. 의혹을 제기했을 때 수검표에 응했습니다. 그들이 수검표에 현 이명박 정부가 수검표에 응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발의이자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민주주의의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퍼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행동하는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쪽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보면 수개표 촉구 국회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14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2시에 예, 국회에 수개표 촉구하는 청원 서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국회 행안위 청원 소위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트위터나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정청래 의원님께서 소개 의원을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께 저걸 접수하러 갈 텐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서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그 서명 운동을 하는 그 테이블 옆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개표를 촉구하는, 또 수개표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전단지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전단지를 가지고 가셔서 버스 안이나 혹은 전철 안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시민 여러분들께 전단지를 나누어 드리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깁니다. 카페 이름이 좀 길어요.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모임. 예, 뭐 부정선거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치시면 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카페에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걸 또 주시네요. 예, 좀 비춰주시고요. 이 카페에 가시면 저 광고지 전단지 PDF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전단지를 이용하시려면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예, 주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10부든 20부든 아니면 100부든 각자 출력을 하셔서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알려주시는 활동을 당장 내일부터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서명도 꼭 해주시고 또 전단지도 몇 부씩 가지고 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예, 구호 한번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집회가 저희가 7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1시간 정도는 더 여러분들의 발언을 들으실 수 있고요. 7시에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여러분께서 아쉽다, 다리가 아프지만 우리들의 이야기 더 말해야 되겠다, 더 소리쳐야 되겠다 하신다면 저도 좀 큰 소리로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는데 좀 힘에 버겁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1시간 정도쯤은 더 제가 연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들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구호를 외치려다가 제가 다른 말씀 드렸네요. 예,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18일 이전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께서 당선 무효소송 제기해야 빠른 시일 내에 수개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호 여러분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당선 무효소송 제기하라! 민주당은 즉각 당선 무효소송 제기하라! 예, 다음 발언 신청하신 분 티포원님, 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박수 치실 힘 많이 남아있지요? 예, 함성도 지르실 만큼 많이 분노에 차 있으시죠?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문재인도 수개표를 원한다라는 글을 썼던 티포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실명을 뭐 까라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밤새도록 올라왔었는데, 실명은 정말 원하시면 여기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갈 테니까 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실명이랑 뭐 전화번호도 공개할 수 있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제 어떤 신변에 관련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그런 얘기도 분명히 제가 때가 되면 하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뭐 국정원 직원이었던데 그 사람이 국정일보 직원을 국정원으로 왔다는 듯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좀만 믿어주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일단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올라왔고, 그래서 올라온 김에 제가 쓴 글을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수개표를 요청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먼저 지금 스스로를 진보 진영이라 말하는 우리들은 반대측의 보수 진영의 사람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자동개표기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 때 처음 도입되었고 또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했던 측은 민주당이 아닌 당시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자개표기 도입을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입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드러난 전자개표기 오류와 또 해킹 가능성을 두고 재수검을 요청하는 우리들은 민주당을 대신해 새누리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전자개표기의 위험성을 주장할 때 우리들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말에 합리성을 따지기보다 고리타분하고 또 시시콜콜 집권당의 정책에 발목이라 잡으려 한다며 당신들을 비난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의 과오를 처절히 깨닫고 있으며 이렇게 진심을 다해 사과합니다. 전자개표기의 도입을 반대했던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부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면목이 없지만 수검표를 청원하는 우리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보수와 진보 모두가 하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수검표를 요청하기에 앞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과거의 정책 기반에 대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요지부동의 자세로 딴청을 부린다면 과감하게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 관련 법안의 도입부터 선관위의 관련 기기 조달에 있어 해당 업체의 낙찰이 공정했는지, 혹 어떤 로비는 없었는지, 특검이건 청문회건 분명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게 매서운 칼날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수검표는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는 그냥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선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단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 투표함의 보정기를 생각하면 너무나 남은 시일이 짧습니다. 민주당은 수개표에 나설 의향도 없을 뿐더러 또 그에 앞서 자성해야 할 것들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후보님, 당신이 나서 주십시오. 수개표는 선과 결과를 뒤집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로, 동과 서로 갈린 지금 대한민국의 분열을 하나로 화합하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뿌리를 이 땅에 다시 심기 위한 온 국민의 염원입니다. 차후에 있을지도 모를 역풍 같은 건 두려워 마시고 나서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당신을 지키고 또 따를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그 트윗 계정이 개폭되었을 때 그 다른 제가 잘 안 쓰는 그 세컨드 계정이라고 하죠. 그 계정으로 그냥 한번 과감하게 문재인 후보님한테 트윗 멘션을 알렸어요. 뭐라고 알렸냐면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제가 문재인은 수개표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직접 전해 듣지 못했지만 제가 그 글을 올렸다.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수개표에 나서달라. 이런 멘션 3개를 올렸는데요. 당연히 아무 멘션이 없으셨고, 반응이 있었다면은, 문재인님도 저에게 나팔을 걸어주셨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 나팔이 뭐, 대단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또는 그 나팔이 뭐, 문재인 후보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앞에 뭐 비서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것만은 확실할 것 같아요.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과연 저에게 마파를 하셨을까? 그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말이 길었고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제가 사실은 이 마팔 문제에 관해서 또 다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몇몇 시민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1톤 트럭 하나 세워놓고 그곳에서 철야 농성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곳에서 매일 오후 7시에 촛불 집회 진행해 왔던 거 알고 계십니까? 응원 많이 하셨죠? 지지 많이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곳에 함께 참여하신 분께서 마파를 해주셨다고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다. 우리들의 이런 마음만은 알고 계신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